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402년 면건문 4년 이천후 유양 등에게 갑주와 공시를 내려주다. 이빈에게 말과 공시 모의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용무 이천후 김영열 이귀철 등이 출발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도망쳐 온 문주지사 박숙이를 호양인 김제로 내치다. 숙이가 지문주사로 있다가 도망하여 왔으므로 임금이 성식을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분명치 못하였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귀철, 강사덕, 한규 등을 도총재, 총재 등에 임명하다. 이귀철로 중군도 총재를, 강사덕으로 우군 총재를, 한규로 중군 총재를, 연시종으로 우군 동지 총재를, 유양으로 동북면 도순 문사를, 유기산으로 안변 도호 부사를, 유기로 전라도 도 관찰사를, 이화미로 대호군을 삼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시위군에게 패를 지급하고 전지를 회수하지 말기를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국가에서 전지를 받은 대소 인원을 이름을 문부에 기록하고 패를 만들어 3군에 분속시켜 왕씨를 시위하게 하니 이것은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전지를 받고도 패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있으므로 승추부에서 날짜를 정하여 친히 점검해서 패를 만들었으나 불급한 자가 거의 200명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지를 회수하여 갓 끊지 못한 것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별시위 30여인의 전지를 회수하지 말라고 특별히 특명하시었으니 그들은 감격한 마음이 지극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의 실망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갓 끊지 못한 것을 징계한다면 모두 불급한 사람들을 징계할 것이고 만일 성은을 베푸신다면 모두 다 왕신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또 전제를 설정하는 것은 본래 사족을 우대하고 염치를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조를 거둘 때를 당하여 갑자기 그 전지를 회수한다면 염치를 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원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승추부에 명을 내리시어 친히 점검하는데 불급한 자는 모두 이름을 작성하여 패를 만들고 받은 바 전지는 회수하지 말게 하소서. 소가 올라오매 호조의 급전사에 내리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권충을 경기 좌우도 절제사로 삼아 동북면 강원도 도절제사 김영렬을 돕게 하다. 약물과 병기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안편 부원군 이서와 중익륜과 설오를 태상왕의 행제서에 보내다. 중일륜과 설오를 명하여 따르게 하였다. 서와 두 사람의 중은 모두 태상왕께서 평소에 공경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신극례를 풍해도 절제사에 구성량을 강원도 병마사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상옥은 김계지가 안변에서 돌아와 동북명의 상황을 전하다. 계지가 아뢰었다. 처음에 신이 기사 9사람을 거느리고 회양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기사 10사람을 얻어가지고 철령구좌에 이르러서 수자 2사람을 베고 길에서 여러 고을의 군량과 마초를 동독하던 김을보란 자를 만나 이를 베어서 머리를 효시하고 안변에 이르니
어민평이라는 자가 군사를 뽑기에 이를 베어서 머리를 관문에 달아매고 곧 달려 돌아왔습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화성이 저승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거의 성성린 곽충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거의를 영사평부사를 성성린으로 영의정부사를 겸 판개성 유후 사사를 곽충보로 도총재를 삼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민무질과 신극례가 군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누런 안개가 끼고 봄날처럼 따뜻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왕이 병조에 나가 좌기하고 각사에서 두 사람씩 머무르게 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김사형을 상락부원군으로 이절을 겸 판성추부사로 삼다. 곽충보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고 또 안우세에게 말과 옷을 내려주었으며 박순의 집에 종이 100권과 쌀, 콩 아울러 10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여흥 부원군 민재로 수성 도통사를 권하로 도진무를 삼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태상왕의 거가가 서북면의 옛 맹주로 향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동쪽에 뜨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 승추부 판사 강회백의 졸기. 회백은 진양 사람인데 공목공 강씨의 아들이다. 병진년의 과거에 오르고 임술년의 나이 26세로서 대언이 되었는데 이해의 봉익대부 밀직제학에 승진하였다. 얼충년 겨울에 하정사로 경사에 갔고 무전년에 또 경사에 조회하였다. 기사년에 광정대부 판밀직사사를 제수하여 교주 강릉도를 관찰하였고 신민년에 정당문학에 옮기어 사헌부 대사원을 겸임하였다. 임신년 여름에 진양으로 편출되었다가 7년 경진에 동북면 도순문사로 제수되어 정헌계에 올랐고 조금 뒤에 참판승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병으로 집에서 죽으니 46세였다. 회백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고 강계 노성하여 가는 곳마다 성적이 있었다. 다섯의 세 아들이 있었다. 강종덕, 강우덕, 강진덕, 강석덕, 강순덕이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천우가 옛 맹주로 보낸 기마 유격대 100여인이 조사이에게 잡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0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전 지풍주사 김남두를 곡산 등지의 지병마사로 삼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0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이천우가 맹주의 애전에서 조사이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다. 이천우가 조사이의 군사와 더불어 옛 맹주의 애전에서 싸워 패하여 천우가 포위를 당하였다. 아들 이밀 등 10여기와 함께 역전하여 포위를 뚫고 나왔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금교역 북교에 머무르며 민재, 성성린 등에게 경성에 남아 지키게 하다.
민재, 성승열, 우인열, 최유경 등에게 명하여 경성을 유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조영무, 김영렬, 신극례 등이 철령으로 향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2일 친축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그가가 원중포에 머물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송우를 평화도 찰방에 윤사수를 안주의 찰방에 임명하다. 안주, 이성, 강계 등의 등처에 찰방을 삼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달이 태미온 상상을 범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김계지를 서북면 병마사로 삼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반란군의 동태를 보고하다. 조사 이의 군사는 덕주에, 이천우의 군사는 자승에, 이빈의 군사는 강동에 있습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행제소가 가던 이서와 설오가 철령에서 길이 막혀 돌아오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원주지사 송전이 도망하서 이천우의 패전과 반란군의 규모에 대해 아뢰다. 전이 아뢰었다. 이천우가 싸움에 패하여 신은 저쪽 군사에게 잡혔었는데 그 도진무 임순례가 신을 시켜 군량을 나누어 주게 하며 말하기를 군사의 수가 6, 7천이 되는데 올량합이 오면 좋기 10,000명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몰래 도망하여 오다가 길에서 보니 그 군사가 혹은 40명 혹은 30명 혹은 30명씩 떼를 지어 도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거의, 이숙번, 민무질 등에게 군직을 제수하다. 이거의로 좌도 도통사를, 이숙번으로 도진무를, 민무질로 도병마사를, 이지, 곽충보, 이행, 한규로 조전 절제사를 삼고 기무, 심규령, 이순, 최사위는 김계지와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원중포에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사 이의 군사가 안주에 이르러 스스로 괴멸하다. 사이의 군사가 살숫가에 주둔하였었는데 밤에 스스로 괴멸되어 물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죽은 자가 수백 여인이었다. 처음에 김천우란 자가 사이의 군사가 잡혔었는데 그 군사가 아군의 수를 물으니 천우가 말하기를 조영무는 동북면으로 향하였고 이천우, 이빈, 이영렬, 최운회 등은 맹주에 이르렀고 또 황주, 봉주 사이로 군사 40,000여 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를 당하려는가 하였다.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조화가 군중에서 도망하려고 꾀하여 밤에 군막에 불을 지르고 크게 소리치니 군사들이 모두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내관 노희봉을 태상왕의 행저서에 보내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안평부원군 이서와 중설오를 태상왕의 행제소에 보내다. 이서와 중설오에게 궁원을 가지고 태상왕의 행제소에 가서 문안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연산부사 우박이 태상왕의 회가 소식을 전하다. 우박에게 구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박이 역마를 타고 와서 태상왕이 회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기뻐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조온을 동국면 찰리사로 삼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김권, 황사란, 손효종, 강현, 조홍의 부모와 처자를 가두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8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도통사 조용무가 돌아오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도순문사 박만, 도진무, 박문순 등을 순위부에 가두고 국문케 하다. 박만, 박문숭, 허형, 박관, 황길지를 순위부에 가두고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잡치하게 하였다. 만은 도순문사이고 문숭은 도진무이고 형은 경력이고 관은 정주목사이고 길지는 지주사인데 이때에 와서 예고를 하였으므로 수를 내려주었다. 대사원 박신, 좌사관 조용, 형조전서 김겸에게 명하여 순위부에 교좌하여 국문하게 하고 임금이 지신사 박성명을 시켜 명령하였다. 박만, 허형 등은 싸우지 않을 때에 도망하여 왔으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형장을 가하지 말라. 박관은 일찍이 체임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안변에 이르러 지체하여 있었다. 또 여흥, 소윤, 김건과 더불어 이를 꾀하고도 그 연고를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형문을 가하라.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반란군 조사이, 조홍, 김건 등의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를 서울로 보내게 하다. 순위부 천호, 곽경희, 지사 전식위 등을 동서북면에 나누어 보내며 적신, 조사이, 조홍, 김건 등을 당녀의 가산을 조사해서 관가에 몰수하게 하고 처자들은 서울로 보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2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내관을 보내 태상왕의 행제소에 의대를 드리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2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이자분 한정을 순위부에 가두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2월 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그가가 평양부에 머무르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동북면에 있을 때 국왕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맹주에 있을 때도 역시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니 감정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시자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정승 이서와 대선사 익륜 설오를 시켜 무난하게 하였사온데 길이 막혀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모두 내가 믿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2월 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회안군 부자의 문제와 동북면 사병 조직의 혁파 등을 상소하다. 대간이 교장하여 시무 두어 조목을 올리었다. 1. 전자의 회안 부자를 제주로 옮겨두자는 일로 두 번이나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해도는 멀리 막혔다고 하여 유넣지 않으시고 순천 성내에 옮겨두게 하시었으나 신등은 생각건대 자고로 환란이란 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건자의 실지한 무리들이 틈을 타서 가만히 일어나 변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사온데 만약 급한 일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복종을 감하고 출입을 금하였으니 회안은 반드시 스스로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에 청한 바와 같이 제주로 옮겨두어 그 산업을 온전하게 하여 천년을 마치게 하소서. 1. 동북면 함주 등지에 가별치라고 이름하는 것이 모여서 일당이 되어 국가의 역사에 이바지하지 않고 따로 가병을 만들어서 사사로이 서로 결탁하여 방자하게 호기를 믿고 날뛰어 주연해서 금제하지 못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신 조사 이 등이 별난을 꾀하던 처음에 오로지 이들 무리에게 힘을 입어서 당원을 삼고 임의로 병혁을 일으켜 그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만일 혁파하여 없애지 않으면 다시 이런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일체 모두 혁파하여 없애어 국가의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1. 명위는 국가의 이익이어서 가볍게 허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조 말년에 첨설에 성행하여 진가가 분별이 없어 사람들이 관작 보기를 진흙이나 모래와 같이 하고 공의 없이 등급을 띄어 분수에 지나치게 받은 자가 18, 9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폐단을 이기지 못하여 말을 징수하는 벌까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 폐단을 개혁해 없애어 명의를 바루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첨설을 거행하여 군사를 위로한다 하니 신등은 두렵건대 관직의 범람이 다시 전날과 같을까 염려됩니다. 또 더구나 지금 군사가 공전에 공이 없으니 후일에 만일 승첩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 상을 주시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이를 거행하는 것을 중지하시어 공이 있는 사람을 기다리소서. 그대로 윤허하였으나 회안을 옮겨두자는 일만은 윤허하지 않았다.